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2급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중 원가회계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볼까요? 전산회계 운영사 2급 실기시험에는 원가회계 파트가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그렇죠.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작성하는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생산관리 모듈, 즉 파트, 그리고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정보, 그리고 원가 계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우리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에서 원가를 반영하는 작업, 그리고 원가가 반영됐으니까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문제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문항. 자, 5문항인데 얘는 하나에 4점씩 해서 총 2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도 다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또 들어왔네요. 자, 회사를 바꾸어 로그인 한 다음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은 원가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끌어와야 되거든요. 끌어와야 되는 데이터가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분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안 들어온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파트의 회사와 원가회계의 회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를 바꾸어서 로그인을 하고 작업은 순서대로 입력한다. 자, 작업 지시서는 작업장별로 작성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작업 지시서는 뭐별로? 작업장별로. 즉, A 작업장, B 작업장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작업장이다. 그러면 1작업장에다 투입을 시키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2작업장이다. 그러면 2작업장에 재료와 노무비 이런 거를 다 그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장별로 작성한다. 배부기준 등록 시 당월 데이터 생성 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직접 재료비 계산 시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재료비만 마감을 합니다. 이때 상품이나 제품은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만 마감을 하시고 원가 반영 시 완성품 원가를 조회하여 제품별로 반영을 합니다. 제품별로 반영. 원가 계산 마감 시 결산자료 입력에 요거 중요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결산 일자는 우리가 매월 1월하고 2월하고 3월하고 이렇게 매월 마감을 했으면 해당하는 월에 열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3월에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1월이 원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2월도 안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월, 즉 3월을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구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하여 원가 계산 마감을 한다. 요것도 아마 하시게 되면은 계속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셔야 됩니다. 다만 1월이 마감이 되고 2월이 마감이 됐다. 그럼 3월만 열으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실기 시험에서 1월부터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월부터 구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기말재고액 반영 시 기능 모음의 기말재고 반영 키를 이용해서 기말제품 재고액을 반영 키를 이용해서 반영을 합니다. 즉 원재료비, 제공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말 재고 반영키를 이용해서 반영을 하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를 알아보려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시면 조금 와닿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가겠습니다. 교재는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자, 원가 회계 시작하려면 상단의 회사명을 클릭해서 회사 코드, 즉 검색 툴을 하여 제1회 원가 대한제화로 선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열어주세요. 프로그램에서 상단의 회사, 자, 제1회 두준전자, 즉 재무회계 파트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두준전자의 데이터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서 자, 회사 검색 툴을 눌러서 제1회 원가 주식회사 대한제화를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가 파트의 회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회사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시사항을 보면 주식회사 대한제화의 거래 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총 한 문제로 문항은 5문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 수는 한 문제예요. 자, 1번. 다음에 3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또 나왔죠. 처리하시오. 단, 임금 및 제조 경비는 주어진 기초 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즉, 임금하고 제조 경비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걔를 끌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3월 17일 다음에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자재를 출고하였다. 자, 작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가죽 구두를 1작업장에 줬고요. 몇 개를 만들라 그러니까 350개를 만들래요. 언제까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일반 구두는 제2작업장으로 줬어요. 그리고 550개 지시를 내렸고 언제까지?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서로 다르죠. 뭐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늦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 지시서는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장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다시 한번 회사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물류관리에 작업 지시서입니다. 자, 여기로 오세요. 생산관리에 생산 작업 지시서 클릭. 날짜는 3월 17일입니다. 수주번호가 있으면 수주번호를 끌어와서 하는 건데 없어요. 그래서 지시일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기간이 지시일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지시했어요? 3월 17일, 2022년 03월 17일. 완료는 3월 31일까지 완료하라 그랬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그러면 생산 지시서 번호가 떴고요. 자, 엔터. 하단에 제품을 만들려고 그랬죠? 가죽 구두입니다. 더블 클릭 또는 F2 하세요. 가죽 구두 선택하시고 몇 개? 350개. 자, 이때 작업장이 제1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 또는 F2 하시고 제1작업장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내려서 명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클릭하시고 2022년 03월 17일 언제까지 완성하라 그랬어요? 2022년 04월 14일까지 완성하래요. 그럼 자, 지시번호가 두 번째가 생성이 됐습니다. 엔터. 제품. 이번에는 일반 구두 몇 개요? 550개.
어느 작업장? F2 눌러서 제2 작업장. 이렇게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의 지시 번호에 2개의 작업장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작업장별로 입력한다. 그래서 2개를 입력했습니다. 자, 같은 날 주요 자재도 출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 사용 출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가죽 구두 작업 지시서에 가죽 원단 350개 제1작업장, 일반 구두는 레자 원단 550개 제2작업장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물류 관리에 오셔서 생산 작업 지시서 밑에 자재 출고 입력이 있습니다. 클릭. 3월 17일 같은 날 보냈으니까 이때 이미 작업 지시서를 내렸죠. 그래서 지시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지시 번호를 더블 클릭 또는 F2 하시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죽 구두를 350개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뭘 줘야 돼요? 재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원재료 더블 클릭 또는 F2 하시고요. 가죽 구두에 가죽 원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죽 원단 클릭. 몇 개? 350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은 제1작업장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원가가 제대로 생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시서 부를까요? 자,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고 그런데 1 지시서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1 지시서는 이미 자재를 출고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시서 클릭하시고 일반 구두 550개를 하는데 레자 원단에 550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재료 오시고요. 더블 클릭. 레자 원단 몇 개? 550개. 어느 작업장? 제2작업장. 자, 제2작업장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자재도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공정 그 작업장에서 만들어내겠죠. 자, 다음 거 볼게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3월 31일 작업 지시서 3월 17일 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아, 드디어 만들었대요. 자, 가죽 구두는 350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완성량 중요하죠. 그리고 작업 투입 시간도 중요합니다. 월말 수량과 작업 진행률의 완성도는 70%. 요게 뭐가 되는 거냐?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즉 50개의 제공품이 있는데 완성도는 70%가 됐답니다. 그럼 일단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생산 자료를 등록하겠습니다. 물류관리 파트에 생산관리,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만들어진 거, 그렇죠. 입고 입력해야죠. 눌러주세요. 3월 언제 만들어졌어요? 31일까지 만든 부분을 입고 입력합니다. 자, 지시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하시고 첫 번째 거부터 불러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불러냈더니 가죽 구두를 350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완성량이 몇 개예요? 350개. 수량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입 시간 여기는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투입 시간. 자, 노무비 투입 시간은 200시간. 즉 작업 시간이 200시간 걸렸대요. 그리고 작업장은 제1작업장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불렀더니 이번에는 일반 구두인데 550개 생산하려는데 몇 개? 500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500으로 수정해 주시고 500개를 만드는데 투입된 시간은 300시간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과 투입 시간을 입력한다. 만약에 얘를 생산량을 550개 했으면 나중에 제공품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 수량만큼만 생산량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원가 기준 정보는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노무비가 있고요.
보조 부분비가 있고요. 작업 진행률 등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원가 기준 정보에 등록을 할 겁니다. 자, 노무비 배분 기준은 총 근무 시간을 가지고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류 관리에 오시면 원가 관리의 원가 기준 정보에 배분 기준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을 했고 날짜는 3월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즉, 재무회계 파트의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자료를 끌고 오려면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월을 잘못 설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3월의 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3월로 선택을 하시고요. 당월 데이터 생성 눌러주세요. 그러면 노무비의 데이터를 재집계 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총 지급된 임금은 800만 원과 700만 원입니다. 그럼 근무 시간에 따라서 작업한 시간이 저기를 하니까 임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근무 시간으로 입력하세요. 자, 생산 1부가 400시간. 800만 원을 400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자, 나누기 400. 2만 원입니다. 임률이. 그러면 시간당 임률이 2만 원이니까 200시간이에요. 그럼 2는 4. 400만 원의 노무비, 직접 노무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생산 2부는 총 600시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임률은 11,66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가 일단 배부가 됐고요. 이번에는 보조 부분비죠. 보조 부분은 동력 부분과 가공 부분을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 부분 배분 탭으로 오시고 보조 부분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동력부는 생산 1부에 얼마를 줬어요? 50을 줬고요. 생산 2부에 50, 즉 50대 50 반반으로 나눠줬고요. 가공부 같은 경우는 40대 60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 배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았던 제공품이 있었죠? 제공품에 대해서는 몇 프로? 70%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그럼 상단에 있는 요 작업 진행률 등록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메뉴에 여기 원가 관리, 원가 기준 정보인 작업 진행률 등록을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 없어요. 배부 기준 등록에서 작업 진행률 등록을 눌러 주십시오. 3월입니다. 우리 지금 3월 작업하고 있어요. 일반 구두가 550개를 지시했는데 500개를 만들어서 제공이 50개인데 진행률은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이렇게 70% 적어주시면 됩니다. 70%. 자, 적어주셨어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은 3월의 실제 원가 계산을 작업하시오.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계산부터 갈게요. 지금 작업 진행률 등록을 누르고 나니까 여기 오른쪽에 기초 제공품 계산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메뉴에 원가 관리 계산에 기초 제공품 계산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작업 진행률 등록에서 기초 제공품 계산하겠습니다. 클릭. 3월. 그랬더니 조회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 마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몇 개 있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뭐 70% 완성된 제공품이 있다. 그럼 그 제공품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는 거지만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이번에는 직접 재료비 계산 갑니다. 자, 직접 재료비 계산 3월.
그랬더니 제1작업장에 가죽구두는 레자 원단의 단가와 금액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일반 가죽구두는 가죽 원단, 일반 구두는 레자 원단입니다. 자, 보세요. 마감이라는 단추를 누르시고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보세요. 원재료만 마감하고 제품은 마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원재료만 마감하니까 일괄 마감하면 제품도 마감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마감 한번 누르고 두 번째 오셔서 마감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원재료 탭에 오셔서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하면 원재료만 나옵니다. 여기서 일괄 마감 하셔도 됩니다. 그럼 편하실 대로. 몇 개의 원재료가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저기 건별로 마감하시는 게 편하고요. 원재료가 되게 많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마감 단추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재료 탭으로 옮기셔서 일괄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제품에 만들어지는 지시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별로 마감하셔도 됩니다. 직접 재료비를 계산했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노무비를 계산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지를 보고 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 수불부 바로 옆에 직접 재료비 계산 있습니다. 자,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1작업장 가죽구두의 가죽 원단은 단가가 2285원, 그래서 71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얘가 직접 재료비입니다. 일반 구두는 1272원의 단가로 해서 565만 원의 직접 재료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직접 노무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직접 노무비 계산 단추 있죠? 클릭해 주세요. 3월로 조회를 해주시고 그러면 입률이 2만원과 11,666원이 있어요. 그래서 투입시간 200원, 200시간 곱하기 2만원 해서 400만원의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됐고 300 곱하기 11,666원 해서 349만 9,800원의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조 간접비 계산. 그래서 제조 부분비 배분 기준은 투입 시간으로 한대요. 자, 부분별부터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여셔야 돼요. 자, 제조 간접비 부분별 3월로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부터 쭉 나와서 간접 노무비까지 제1 생산 1부, 그 다음에 생산 2부, 그 다음 보조 부분 동력부에 있는 전력비와 가공비, 가공부에 있는 임차료, 수선비 이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이번에는 보조 부분 갑니다. 요 동력부와 가공부 거 나눠줄게요. 3월 생산 일부에 50대 50 그리고 생산 가공부는 40대 60으로 나눠서 490과 400만 원이 나눠졌습니다. 얘는 들어갔다 나오시면 돼요. 근데 단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제조간접비 제조 부분입니다. 3월 투입 시간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투입 시간으로 놓으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가죽구두는 총 10,000원이 저기 1,000만 원이고요. 일반 구두는 1,005만 200원입니다. 이번에는 완성품 원가를 조회하겠습니다. 완성품 원가 눌러주시고 3월 원가 계산 방법 중 종합원가는 무슨 법? 평균법. 여기 평균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균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주시면 가죽구두는 개별원가 계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일반 구두는 종합원가 계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가죽구두는 작업지시 번호가 떴는데 일반 구두는 별표가 떴어요. 작업지시서 번호가 떴다라는 건 다 완성이 끝났다라는 거고요. 별표가 떴다라는 건 제공품이 있다는 겁니다. 즉 완성되지 않은
재고액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죽구두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6만 286원이고요. 일반 구두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35,6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나오셨나요? 혹시 안 나오셨으면 뒤로 가셔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위당 제조원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생산량에 대해서 이꼬를 입력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를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가죽구두는 6286원. 컨트롤 C 복사하세요. 자, 물류관리에 생산관리에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3월 31일로 조회를 하시면 첫 번째 가죽구두에 350개 생산량이 있죠. 자, 단가는 컨트롤 V. 한 개당 6286원의 단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 원가는 2110만 100원입니다. 되셨나요? 자, 상단에 완성품 원가조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일반 구두도 넣어야 되니까. 조회를 하셔서 일반 구두는 35,600원. 컨트롤 C. 자, 여기 세 번째 중에 보면 생산 입고 입력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물류관리 처음에 여세요. 자, 500개 생산하는데 단가는 35,600원. 그래서 1,780만 원의 제조 원가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반영 작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반드시 입력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5번. 3월의 원가 계산 마감 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단 원 미만 버림으로 처리한다. 자, 요 단위는 혹시 소수점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험 보시는 프로그램은 아마 이 부분이 다 절사가 돼 있을 겁니다. 환경 설정에 가셔서 버림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뭐 반올림 할 거냐 이렇게 단가를 결정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교육용이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차가 없도록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원가 계산 마감. 자, 마감을 한다라는 건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기말 재고액을 반영시켜서 전표를 추가해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자, 물류관리 탭에 오셔서 원가관리, 원가계산 파트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3월에 원가계산을 마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 번도 마감한 적 없어요. 그래서 1월부터 마감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로 열어주시고요.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제품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F2 눌러서 제품 매출원가 455번 선택해 주시고요. 원가는 몇 번대예요? 500번대죠. 그래서 1번 500번대 그리고 표준원가는 제조 1번 제조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될 거예요. 자, 확인. 그러면 제품 매출원가,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기능 모음을 눌러서 여기 기말재고 반영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재고 금액이 일괄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50개에 대해서 70% 진행된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140만 85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말 제품 재고액은 원가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칩니다. 뭐 어떤 거를요? 네, 여기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판매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금액만큼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이게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만약에 판매된 게 있다. 그러면 그렇죠. 달라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몽땅 다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전표 추가. 예.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결산 마감은 12월이에요. 그래서 4월 1일자로 차감, 즉 마이너스 분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3월 31일. 31일에 마감했으니까 이렇게 대체 전표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제공품을 제품에 다 넣었습니다. 그럼 아까 4월 1일자 차감 분계도 있다 그랬거든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4월 1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로 차감 분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마감을 할 때,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마감을 할 수 있어요. 왜? 중간에 마감한 거를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놨거든요. 이렇게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예 해갖고 전표 추가한 후 일반 전표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류관리의 제조원가 명세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 달로? 3월 달로. 왜? 우리 3월 달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원재료비는 1275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무비는 2200만 원. 경비는 555만 원 들어가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은 4030만 원. 기초 제공품이 없었죠. 아까 없어서 빵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30만 원에서 140만 85원을 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889만 9,915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죠. 자,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순서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완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맞으면 몇 점? 2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의 원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